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그리고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그리고 지금 환경의 변화,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 이렇게 4개 단원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2018학년도부터 올해 2022학년도 11월 모의고사까지 6월, 9월, 11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별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게 되면 별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이제 주계열성에 도달한 별이 초고성이 됐고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후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고성, 초신성 폭발, 블랙홀의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이 별의 질량은 태양과 비슷하다. 방금 전에 확인했죠.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고성 단계에서 생성된다. 초고성 단계가 아니라 초신성 폭발의 단계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마 디귿이 될 텐데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성된 원소 중 일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철보다 질량이 큰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같은 회차의 13번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별의 지금 내부 구조, 핵융합 반응이 끝난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는 중심부에 탄소로 된 핵이 있고요. 나의 경우에는 이제 철로 된 핵까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가보다 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는 태양 정도의 질량,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별의 질량은 자, 나가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중심부의 온도는 나가 가보다 더 높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철을 핵융합시킬 정도의 온도에 도달했다. 나는 철을 핵융합시킬 수 있는 보다 무거운 원소를 핵융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중심부 온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질량이 큰 원소 철을까지 만들어낸 나의 중심부 온도가 더 높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일 텐데요. 마저 확인해 보면 나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방금 전에 확인했죠. 그래서 디귿만 맞는 말이 되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8학년도 11월의 문제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별의 진화 과정이 또 나왔네요.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 비슷한 보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조금 색다른 보기 위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나온 문제와는 다르게 성운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 다음 주계열에 도달하고 주계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겠지만요. 살펴보고, 자,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자, 가에서 나 과정에서 중심부 온도는 상승해야겠죠. 그래서 상승으로 고쳐주면 좋겠고요.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다에서 생성되는 거 앞서서 확인했습니다. 자,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보기랑 유사한데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구성하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다 이러한 그뿐만이 아니죠.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철까지의 원소도 생성이 되고요. 철 이상의 원소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같은 회차 14번 문제입니다. 지질시대에 대한 문제고요. 자, 해양동물 그리고 육상식물의 생물 과의 수, 종류가 얼마나 다양했는가 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세로축에 생물 과의 수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로축에는 이제 시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좀 익숙한데요. 왜냐면 이 해양동물에 대한 이 해양생물 과의 수라고 해서 이 실선으로 표현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멸종을 다루면서 다뤘던 그래프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육상식물에 대한 내용이 같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멸종이 일어난 각각의 시점들이 있죠. 고생대 동안에 3번 있었고요. 중생대 들어가서 각각 전기와 후기 때 이렇게 2차례. 그래서 총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번에
자, 고생대가 끝날 무렵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했다. 육상식물이든 육상동물이든 최초의 생물의 육상 진출이 이루어진 것은 고생대 중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A 시기는 이제 고생대 말이 되겠네요. 고생대 말의 페름기에, 페름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고생대 후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양동물의 변화가 큰 것은 이 그래프의 낙차를 보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A는 굉장히 크게 변한 반면에 B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생대 말의 페름기 말에는 판게아가 형성됐고요. 더불어서 이제 빙하기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물의 대멸종이 아마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D급번 확인하면요. 삼엽충은 B시기에 멸종했다라고 하는데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화석이죠. 그래서 바르게 고쳐주면 B를 A로 고쳐주면 바르게 되겠습니다. 또는 B시기에 멸종한 생물을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B시기에 중생대 말에 멸종한 생물로 공룡 정도를 제시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 2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은 회차의 16번 문제로 나왔고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지구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자, 1950년부터 2010년까지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 그리고 여름철 북극 얼음 면적 변화에 대한 자료가 동시에 하나의 자료에 동시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해당 기간 동안에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름철 북극 얼음 면적의 변화는 내삽을 했을 때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나 꼽자면,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정도를 이제 중간에 끼워 넣으면 여름철 북극 얼음 면적이 증가한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AMR을 보게 되면, 자, 대체로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자료는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AMR은 일단 틀렸고요. 이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적절하겠죠. B는 맞는 말이고 해수면은 높아졌을 겁니다. 자, 학생 C 틀렸고요. 답은 2번인데 학생 C의 말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자, 평균 해수면은 높아졌습니다. 평균 해수면이 높아지게 된 과정을 두 가지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빙하의 융해로 인해서 이제 녹은 빙하가 바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해수면이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수의 열팽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학년도 6월이고요. 또 별의 진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가, 나, 둘 다 질량이 다르지만 별의 진화 과정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적색거성에서 행성상 성운을 거치는 가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경로일 거고, 적색 초거성 그리고 초신성 폭발까지 일으키는 나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에, 자, 태양은 가 과정으로 진화하는 게 맞겠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나 중에서도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9학년도 9월 문제인데요. 자, 또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성간물질에서부터 원시별 단계를 거쳐서, 자, 기억 단계를 거쳤는데 아마도 주계열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중심부에 철로 된 핵을 만드는 과정까지 거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초신성 폭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보면요. 동그라미 기억 단계에서, 자,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다. 자, 기억 단계는 이제 주계열 단계라고, 주계열성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주계열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억 단계와 태양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굳이 기억 단계를 강조한 이유는 같은 주계열 상태를 비교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의 질량은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별의 진화 과정이 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로 생성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들 일부는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되죠.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되어서 태양과 같은 젊은 별, 그리고
태양 주위의 지구형 행성들, 그리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들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019학년도 11월 6월 문제, 6번 문제가 되겠네요. 또 별의, 그렇죠. 방금 9월이었고요. 이제 11월이죠. 자, 또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적색거성 단계, 행성상 성운 단계를 거치니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라는 거 확인 다시 한번 할 수 있고요.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기 보면요. 기억번에 태양은 현재 가에 해당된다라 그랬는데 주계열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는 나가 가보다 높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면요. 주계열성 단계인, 주계열 단계인 별의 중심부 온도는 내부에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정도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수준의 온도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적색거성 내부에서는 이러한 수소 핵융합이 가능한 온도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헬륨으로 된 핵이기 때문에 이제 주계열 단계는 끝이 난 거죠. 그 이후에 내부 압력은 이제 약해지고 에너지를 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력 수축에서 온도는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적색거성 단계,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력 수축에서 증가한 에너지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는 적색거성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는 말이고요. 자, 다에서는 행성상 성운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원소도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겠죠. 행성상 성운은 탄소 핵을 만들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는 별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9학년도 11월에 10번 문제고요. 열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 단원에서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열 효율이 0.3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열 효율이 0.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고열원에서 50kJ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50kJ이 공급이 됐고요. 자, E를 W만큼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버려지는 열은 Q만큼이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 줄 거는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서는 이제 Q1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시된 게 이제 저열원이 Q라고 되어 있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일단 성립이 돼야겠죠. 그래서 공급해준 열 고열원에 Q1만큼의 에너지가 자, W만큼의 1이 되고요. 나머지는 낮은 온도의 열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게 성립이 되겠죠. 또한 자, 열 기관의 효율인 얼마만큼 1로 많이 바뀌는가를 따져주는 열 효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자, 전체 공급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루어진 2일만큼의 비율이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어진 문제 처음에 0.3이다 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Q를 구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조금 변형을 하게 되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이항을 했을 때 간단한 산수입니다. 자, 고열원으로 공급한 50kJ에서 2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빼주면 나머지가 버려지는 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열 효율에 대한 식도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요. 1로 바뀐 에너지는 0.3 열 효율 곱하기 공급된 에너지의 총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5kJ이 되겠네요. 그러면 위 식에다가 이걸 이렇게 적용해보면요. 50kJ 빼기 15kJ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kJ이 나오겠네요. 또는 한 번에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열 효율이 0.3이다라고 하는 건 버려지는 열의 비율은 0.7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0.7 곱하기 전체 제공한 고열원의 열량 50kJ를 곱해주게 되면 35kJ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본인이 편한 대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11월 14번 문제고요. 지젤시대에 번성했던 생물 두 가지의 화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삼엽충, 고생대의 표준화석이고요. 화폐석, 신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바로 보게 되면 기억번에 바다에서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넣어봐도 맞는 말이 되네요.
자, 니은번에 나가 생성된 지질시대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했다. 최초의 육상생물이 출현한 건 고생대죠. 고생대 중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틀린 말이고, 바르게 고쳐주려면 가로 고쳐주면 맞아 떨어지겠네요. 디귿번에 나는 가보다 먼저 생존했던, 아니죠. 가가 시대적으로 더 먼저 존재했던 생물의 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구 환경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엘니뇨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대기 순환과 해수의 연직 단면이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 기역과 니은은 각각 서태평양 적도해역, 동태평양 적도해역이 될 텐데 이 둘 중에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폭우가 내렸다.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엘니뇨가 발생할 때 폭우가 내릴 수 있는 지역은 기역과 니은 중에 니은에 해당이 될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마저 보게 되면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현상, 용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승이 감소되어서 어획량이 줄어들었다라는 피해까지 같이 살펴보게 되면 니은에서 일어난 피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동태평양 적도해역에 폭우가 내리게 되는 상황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따뜻한 해수는 상대적으로 서태평양 쪽에 몰려 있을 테고 이 지역에서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해서 강수량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기후가 형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엘니뇨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역풍이 약화가 되었기 때문인데 무역풍이 약화로 인해서 따뜻한 해수가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상승 기류가 그림과 같이 발달을 할 테고 그렇다면 페루 연안 동태평양 적도해역은 상대적으로 난수역, 따뜻한 해역에 가까이 위치를 하면서 강수가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기후로 바뀌게 되었고 서태평양 적도해역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좀 건조한 기후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요. 기역번의 표의 피해 상황은 자 니은으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기역번 틀렸고 동그라미 니은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평상시보다 자 두껍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밀려가고 그리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사진 표층 해수의 그 차이를 해수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서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둘 다 약화가 되게 됩니다. 서태평양으로 동태평양으로 서태평양이죠.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해수가 덜 이동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용승도 덜 일어나기 때문에 평년보다 따뜻한 해수의 양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두께도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틀렸고요.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하다. 현상이면서 동시에 이 엘니뇨의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6월 문제고요. 또 별의 진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는 딱 봐도 알 수가 있겠죠. 핵융합이 끝난 별의 내부 구조를 봤더니 자 A는 철까지 만들었고 B는 탄소까지 만들었습니다. A는 태양보다 질량이 크고 B는 태양 정도의 질량이다. 그래서 기억을 보게 되면 초시성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B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범위에서는 이제 힘들겠죠. 니은번에 중심부로 갈수록 가벼운 원소 A든 B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핵융합이 일어날 때는 중심부에서 보다 더 고온에 도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심부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질량은 B가 더 크기 때문에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별의 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20학년도 9월이고요. 자, 가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라고 했는데 A랑 B는 각각 수소랑 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B가 철에 해당이 되고요. A는 수소에 해당이 될 겁니다. 나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기역번의 원자 번호는 B가 더 크겠죠. 그래서 기역번 틀렸고요. 자, 가의 중심으로 갈수록 자, 방금 전에 우리 확인했는데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될 텐데 확인해 보면요. 그렇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2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2020학년도 11월입니다. 또 화석이 나왔네요. 지질시대에 대한 문제인데 자, 가는 삼엽충이 나왔으니까 고생대구나. 그리고 고사리는 표준화석이 아니죠. 시상화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인지를 생각했더니 습하고 온난한 육지 환경이 되겠죠. 자, 보기를 봅시다.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 맞습니다.
자, 니은번에 나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 육지까지 더하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가와 나는 모두 육지. 모두 육지라는 말이 틀렸죠. 가는 해양이라고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학년도 11월 문제가 되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나왔네요. 지금 기출 중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스트로마톨라이트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것들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남세균이 떠올라야 할 거고요. 남세균의 활동에 의해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대는 언제인지 생각해 보니까 선 캄브리아 시대가 되고요. 이 남세균의 활동으로 이제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죠. 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농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해서 쭉 시간이 흘러가지고 언제가 되어서야 고생대 중기가 되어서야 오존층이 중기가 맞겠죠. 중기가 되어서야 오존층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육상 진출이 이루어졌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남세균이 맞고요.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서 동그라미 기억 과정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동그라미 니은이 형성된 이후에 바닷속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했다. 생물의 육상 진출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020학년도 11월 17번입니다. 또 별의 내부 구조, 별의 진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가가 질량이 크고 나가 질량이 작은 별이겠죠. 그래서 기억번에 여긴 조금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 여기 단 두 별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건을 상세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봤을 때 가와 나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가 훨씬 큰 별이 될 테고요.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라고 했기 때문에 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이러한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등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준 거죠. 보기를 보면 기억에서 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알고 있겠지만 틀렸고요. 자, 중심부의 온도는 누가 더 높습니까? 가가 더 높죠. 그래서 가에서 높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원소의 양성자 수는 당연히 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네요. 원소의 양성자 수는 바꿔서 이제 원자 번호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다 무거운 원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보다 니은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디귿이 맞는 말이겠네요. 답이 없어가지고 당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21학년도 6월 모의고사였고요. 17번이네요. 또 별의 진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는 태양 정도의 질량, 그리고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한 거는 틀렸고요. 중심부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라고 돼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하면 나가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될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21학년도 9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또 별의 진화 과정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봤더니 초고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진화 경로가 되겠고요. A 과정이 뭔지 봤더니 성운이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중력 수축에 해당이 되겠죠. A는 중력 수축.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중심부 온도가.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가능한 1000만 K 이상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요. 철보다 무거운 아까 기억 틀렸는데 맞다라고 했네요. 기억 틀렸고요. A 과정에서 니은은 맞았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학년도 11월 문제고요. 자, 지젤 시대에 대한 내용인데 상대적인 비율로 원그래프로 지젤 시대의 상대적인 비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 성카암브리아 시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나머지 현생이온 중에서 현생누대 중에서 고, 중, 신의 길이는 순서대로 고, 중,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면요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에 공룡이 번성했다. 공룡은 중생대 표준화석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C에서는 최초의 육상생물이 등장한 건 고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를 A로 고쳐주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올해 6월 모의고사 문제고요. 6번으로 나왔는데, 자, 질량이 태양보다 작은 별의 진화 경로도 있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진화 경로도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B가 크니까 맞는 말이고요. 초신성 폭발의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거 이제 확실하게 알 겁니다. 자, 별의 탄생과 진화의 순환 과정이 거듭될수록 자, 우주 전체의 수소의 양은 감소하겠죠. 수소가 생성된 것은 대폭발 이후 38만 년이 지난 이후에 중성수소가 중성수소가 아니라, 그렇죠. 중성수소라고 해도 되겠네요. 수소 원자가 이제 생겨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 반대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수소는 이제 별에서 내부 온도가 증가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헬륨으로 바뀔 테니까요. 점점 감소하겠죠.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성운에 대한 어떤 과학신문의 일부를 나타냈는데요. 자, 초신성 폭발의 잔해라는 거 알고 있고요. 당연히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에 의해서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기억번에 동그라미 기억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개성운을 만들어낸 별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주계열에서 그 이후 과정을 거치면서 초고성공 단계를 거치면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중심부의 철까지 형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질시대 중에 어느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삼엽중의 화석이 등장을 해 있는 것으로 봐서 고생대라는 것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단서가 판게아가 형성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엘니뇨 라니냐 2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네요. 올해 11월을 19번으로 나왔던 문제고요. 보게 되면 자,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를 각각 나타내는데 나타낸 자료는 뭐냐면 일평균 강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색깔이 진해지는 방향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평상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몰려갔기 때문에 서태평양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태평양 쪽에 강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반대로 이제 따뜻한 해수가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으로 많이 가지 않고 동태평양 쪽에 머무르게 되죠. 상대적으로 지금 이만큼 여기 있던 녀석이 이만큼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덜 밀려가서 이 위치에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동태평양 페루 연안 쪽에 강수량이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요. 무역풍의 세기에 약하다. 이건 엘니뇨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니은번에 자, A 해역의 일평균 강수량이 적다. 보면 알겠지만 엘니뇨 시기에 더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일평균 강수량이 적은 게 맞습니다. B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이 자, 높아졌을 겁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가 이 B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이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B 가까이에 온 것으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까지 다 맞는 말이 되고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약 한 28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문제를 한 23개 정도죠. 23개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 반복해서 각 문제에 필요한 배경 지식들 잘 정리를 하고요. 문제에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